이 한 구절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누구나 있죠. 새 직장으로의 이직, 이사 혹은 관계에서의 큰 변화처럼 우리 앞에 놓인 선택들이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줄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구절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불확실한 안정과 달리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30대 중반의 은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그녀는 최근 더 나은 연봉과 성장 기회를 약속하는 새 직장으로의 이직 제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죠. 현재 직장은 5년째 다니며 익숙해진 곳이에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매일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나름의 안정감을 주었어요. 반면 새 직장은 새로운 도전과 낯선 환경을 요구하죠. 은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에 빠져요.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가족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 환경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은수의 부모님은 안정적인 삶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충분히 잘 다니고 있잖아. 왜 굳이 힘들게 모험을 하려 하니? 요즘 세상에 안정만큼 좋은 게 없어. 반면 그녀의 남편은 다른 시각을 보여줘요.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이라면 도전해봐. 내가 옆에서 도울게. 이 상반된 조언 속에서 은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요.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새 직장의 경쟁률이 높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수십 명이 지원했는데 내가 뽑혔다고? 라는 생각에 잠시 기뻤지만 곧이어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다시 밀려오죠. 주말 아침 은수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끝없는 시나리오를 그려보죠. 실패하면 다시 돌아갈 곳이 있을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 그때 오랜 친구 민서가 우연히 카페에 들어와요. 민서는 은수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묻더니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줘요. 한참을 듣던 민서가 말해요. 나도 작년에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 이직을 선택했는데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느냐야. 은수는 잠시 멈칫하며 민서의 말을 곱씹어요. 민서는 웃으며 덧붙이죠.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 세상에 완벽한 선택은 없어.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봐. 그날 밤 은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하지만 민서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따뜻하게 남아있어요. 그녀는 노트를 꺼내 자신의 감정을 적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안정감일까? 아니면 새로운 나를 만나는 기회일까? 그러다 문득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평화가 느껴지는 순간을 발견해요. 모든 걸 완벽히 예측할 순 없지만 스스로를 믿고 한 발 내딛는다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다음 날 아침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새 직장의 수락 의사를 전해요.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 안에 묘한 설렘과 기대감이 섞여 있어요. 몇 달 뒤 은수는 새 직장에서 적응하며 많은 것을 배워가요. 처음엔 낯선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실수도 많았고 새로운 동료들과 어색한 분위기에 압도당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중요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실수로 자료를 잘못 정리해 팀장에게 혼난 적도 있었죠. 그날 밤 은수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음 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실수를 수정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고 새 직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도 얻었어요. 무엇보다 그 결정을 내린 순간의 용기가 지금의 그녀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은수의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은 아니에요. 하지만 불안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나아간 한 사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은수의 이야기를 심리학과 철학의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불안과 두려움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반응이라고 설명하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결과를 예측하려다 보니 망설이고 주저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은수가 새 직장에서 실패할까봐 걱정한 건 내가 잠재적 위험을 감지하고 경고를 보내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감정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불안을 느끼는 건 약점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려는 신호일 수도 있죠. 철학적으로는 스토아 학파의 아타락시아, 즉 내면의 평온을 떠올릴 수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은수가 새 직장을 선택한 것도 결국 외부의 보장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용기와 평화에 기반한 결정이었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게 삶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순간을 마주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하루 5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또 노트에 지금 느끼는 감정과 원하는 바를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건 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가?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며 새로운 관점을 얻어보는 거죠. 완벽한 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이 구절과 은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용기를 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도 두려움 속에서 한 발 내딛는 순간을 경험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말씀 함께 나눠요.